네, 이번 강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무언가 다른 거를 같이 보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낼 거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방법은 제가 주소를 통해서라고 했었죠. 그 주소는 이제 서버의 위치 그리고 요청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보낼 때도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슬래시 루트 주소로 요청을 보낼 때에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방법은 쿼리 파라미터 그리고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었잖아요.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버를 켜주시고 들어가서 제가 지금 저번 상태에서 슬래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값을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는 방법은 이 주소 뒤에다가 물음표 해놓고 뭐라고 보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dev는 뭐 onno 이러한 식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면은 슬래시 요청도 보내면서 dev는 onno라는 데이터도 보내게 된 겁니다. 데이터 부분만 쪼개서 보면은 여기 는 앞에 있는 dev를 키라고 부르고요. onno를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ev 키의 value는 onno다. dev의 값은 onno다 라고 보낸 거고요. value 부분이 이제 실제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고 키는 그 value를 열어볼 수 있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dev 부분을 변수라고 생각하고 onno는 그 안에 담겨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RCV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dev는 원노라는 데이터는 이제 라우트를 거쳐서 컨트롤러 그리고 지정된 액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dev는 원노 같은 데이터는 무조건 파람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만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주소, 슬래시 주소를 통해서 이제 라우트를 가보면 슬래시 주소는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을 간다였으니까 홈 컨트롤러 인덱스에서 dev는 원노라는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 데이터는 그냥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서버로 보낸 데이터,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보낸 데이터를 열어볼 때는 무조건 파람스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dev의 데이터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파람스 대괄호 콜론 dev 이러한 형식으로 호출을 해야만 dev의 데이터, dev 안의 데이터인 원노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dev의 안에 있는 데이터 원노의 값을 이제 뷰로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파람스 dev의 값을 이제 골뱅이 dev 같은 골뱅이 변수에다 담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index.html.erb에서 이러한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dev에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노가 아니라 뭐 와우 입력한 와우가 보이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뭐 헬로우 치면은 헬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 데이터를 연결된 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용도로만 썼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숫자를 보내서 그 두 숫자를 더하기 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썸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더하기 하는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이제 연결된 컨트롤은 홈의 썸 액션에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우트 먼저 설정해 보자면 get에 썸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여기는 홈 컨트롤러의 썸 액션에서 처리를 하게 할 거고 그러면 홈 컨트롤러에서 썸 액션을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이 썸 액션이랑 연결된 뷰가 지금 없으니까 여기 뷰스 하위에 홈 하위에다가 이제 sum.html.erb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코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골뱅이 first, 골뱅이 second도
퍼스트, 세컨드 변수도 이제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서 이제 뷰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기 부분에다가 주소를 썸으로 일반적으로 호출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썸 뒤에다가 아까 전에 쿼리 스트링 방식처럼 물음표 해놓고 퍼스트에다가 10 넣고 엔드 하고 세컨드에다가 11을 넣으면은 이렇게 10 더하기 11은 2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이 아니라 이제 8을 넣으면 이제 다른 식으로 연산이 되고요. 네, 이렇게 더하기 하는 페이지처럼 넘어온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프로그래밍 처리를 컨트롤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주소창에서 물음표를 직접 붙이는 방법, 그리고 키랑 밸류, 데이터를 직접 넣는 방법으로 매번 작성하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브라우저 화면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쿼리 스트링 방식을 화면 요소, 그러니까 HTML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방법은 A 태그를 사용하거나 폼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각은 주소로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HTML 태그이고요. 둘은 약간 사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한번 작성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ndex.html.erb에서 A 태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송을 하고 한번 이제 슬래시 주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송이라는 버튼이 생겼는데 이걸 딱 누르면은 dev는 원노라는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여기 부분이 원노라고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A 태그를 사용한 건데 이 태그를 누르면은 href에 있는 주소로 페이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ref 안에다가 제가 주소를 집어 넣으면서 같이 쿼리 스트링도 넣으니까 모두 포함돼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A 태그의 단점은 이 데이터 쿼리 스트링을 사용자가 지정해서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넣고 싶게 하려면 폼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코드는 작성했고요.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러한 식으로 입력창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숫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담아져서 전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폼 태그를 한 번씩 까보자면 폼에서 이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A 태그의 href랑 같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는데 여기 부분은 그냥 주소 그 자체를 써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인풋에서 네임 부분입니다. 인풋 태그는 역할이 여기서 보면은 이 입력 창이 돼요. 인풋 태그 자체가 이 입력 창인데 네임 부분은 이 인풋 입력에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할 이름인 키값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 창에다가 10을 넣어주면은 첫 번째 인풋 창은 키값이 네임 값이 first이니까 10은 퍼스트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11을 넣으면은 두 번째 인풋 창의 네임은 세컨드니까 퍼스트는 10이 되고 세컨드는 11이 돼서 넘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버튼 타입 서브밋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거는 제출 버튼 이거를 눌렀을 때 이거에 있는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성했었던 폼 부분은요. 한번 A 태그와 폼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가 이제 주소에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주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데이터의 크기,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중요한 데이터나 굉장히 내용이 긴 블로그 글 이러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쿼리 스트링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안 보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하는 방법은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폼을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폼 부분에다가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트도 같이 고쳐 볼게요. 라우트를 여기 g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포스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부분만 더 고칠게요. 어디냐면 FI의 컨트롤러 사이에 application underbar controller.r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셔서 클래스와 end 사이에다가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전 페이지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스트에 10 넣고 세컨드에 11을 넣어볼게요. 10 플러스 11은 21입니다. 라고 똑같이 잘 전송이 됐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썸 뒤에 물음표,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숨겨서 전송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보안과 길이 제한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index.html.erb에서 폼 태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소드 포스트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HTTP 메소드란 걸 변경을 해줍니다. HTTP 메소드가 뭐냐면 서버의 주소로 요청을 보낼 때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서버로 요청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방법들,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A 태그를 사용하거나 폼 태그를 사용하면서 메소드를 지정 안 하면은 HTTP 메소드의 기본값은 무조건 get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폼을 사용할 때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데이터가 주소에 보이는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폼을 쓰고 이제 메소드를 포스트로 변경을 하면은 데이터가 숨겨져서 안 보이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HTTP 메소드를 변경을 하면요, 이제 R, C, V에서 라우트 부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라우츠에서 이 썸을 요청을 보낼 때 앞에 부분을 get에서 포스트로 변경을 한 거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 주소에 요청을 할 때 허용할 HTTP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 주소는 HTTP 메소드를 포스트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 입력을 잘못했는데 슬래시를 빼주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슬래시를 빼주시고 하는 게 더 좋은 코드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장할 데이터를 전송할 때 또는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입니다. 그리고 쿼리 스트링은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태그를 사용해서 쿼리 스트링을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페이지네이션, 오더, 필터 같이 이제 개발자가 정해놓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될 때, 그거 가지고 정해놓은 기능을 동작시켜야 할 때이고요. 폼 태그를 사용하는데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법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레일즈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